첫 종목 출발해 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가요? JWC 중해제약이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그 28,000원이요. 28,000원이요. 예. 비중은 몇 퍼센트나 사셨을까요? 나 이걸 50% 잡았는데, 와, 뭐, 네. 미국에서 뭐 열린다고 해서 그걸 잡았더니, 못 가네요. 미국에서 열린다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보고 사신 예, 거예요? 그거 열린다고 해서 아. 그러면은 혹시 이게 이게 신약도 네. 있고 그런 게 가지 않을까 해서 네, 잡았더니, 그거 뭐, 너무 못 가네요. 지지부진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핵심주로 기대하고 사셨는데 비중은 한 번에 사실 때 이렇게 50% 사신 거예요? 네. 아, 많이 실으셨네요, 시청자님. 아니, 이거 쭉 보니까, 네, 뭐, 바닥에서 거의 기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아, 싼 거 같아서요, 시청자님. 예. 음. 좀, 네. 하락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아, 더 빠지진 네.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네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이 이제 가격대 잘 들어가신 건지, 그럼 왜 못 움직이는지 여기에 좀 포커스 맞추고 여쭤볼게요. 네네. 네. 화끈하신 우리 시청자님이신 것 같아요. 김정수 전문가님, JW 중해제약,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수혜주로 보고 사셨는데 맞나요? 아니요, 포인트를 완전 엉뚱한 데서 찾으셨죠. 더 여기 물어보셔야 일단 빨리. 참가하는 네, 일단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어. 참가하더라도 투자 포인트가 아까 기술 수출 정점에 얘기를 있는 하셨는데. 포인트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가 포인트는 뭔데요? 지금 이 기업이 연구하고 있는 R&D 파이프라인에 대한 값어치를 시장에서 인정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 지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이오제약 관련돼서 신약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거는 반드시 어떤 부분이 선행돼야 되냐면 병행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면역 항암제 쪽 관련된 또는 이제 그 기업밖에 연구를 안 하고 있는 뭐 희귀질환 관련된 그래야지 이제 FDA로부터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요거에 대한 이제 멀티플을 지금 시장에서 높게 쳐주는 거거든요. 지금 중해제약이 가장 화끈하게 터졌던 시점은 2015년도에 14,000원대에서 이제 92,700원. 요때가 가장 큰 시세가 터졌죠. 실제로 저 요때 많이 추천했었어요. 한올바이오파마하고 이주식하고 인트로바이오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 주식 표적 항암제가 그때는 핫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제약이 일반적인 치료를 어떻게 했었냐면은 암 환자나 이런 항생 처리를 할 때 정상세포하고 암세포를 같이 죽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되게 힘들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온 게 표적 항암제입니다. 네. 그 JW 중해제약이 했던. 네. 그러니까 암세포만 딱 집어서 걔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상세포는 냅두고 네. 암세포들만 딱 죽이다 보니까. 네. 이게 각광받았던 시기가 2015년도에서 2016년도 말인 거죠. 그때는 되게 획기적이었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항암 처리를 항암 치료를 받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백혈병 환자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되게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방사능 치료를 할 때 정상세포와 이 정상세포하고 암세포를 같이 죽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상세포까지 죽으니까 사람들이 홀쭉해지고 머리 밀리고 막 이런 거. 근데 그 당시 표적 항암제 연구했던 업체들은 걔만 찍어서 죽인다니까 그때는 이제 확 커졌던 거죠. 하지만 병은 진화합니다. 암세포가 똑똑해졌어요. 네. 똑똑해져가지고 우리가 암세포라고 해서 표적을 하고서 딱 죽였는데 얘가 정상세포처럼 위장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네. 표적 항암제를 연구했었던 바이오제약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네. 표적 항암제 연구했던 파이프라인을 포기를 하고 아니면은 면역 항암제로서의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 거고요. 또는 표적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면역 항암제를 이미 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임상 시험하는 업체.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였었어요? HLB인 거죠. HLB도 표적 항암제 가지고 있는 부분에 이제 글로벌 업체의 면역 항암제 합쳐가지고 이번에 성공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JW 중해제약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표적 항암제, 쉽게 말해가지고 한물로 간 걸 가지고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를 매기려고 하니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JW 중해제약에 대한 기관 투자가들의 적극적 관심이 없는 거고요. 네. 요거는 주식으로도 드러납니다. 이 주식 잘 보면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실험이 진행이 되게 되면 보통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임상, 1상, 2상, 3상 판매 인허가가 되면
일상이 된 다음에 일상이 통과가 되면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상보다 단계가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작년도 이 9월달 이때가 이제 임상 실험 일상 통과했을 때 일상 넘어갔을 때거든요. 그때 가격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이 통과가 됐으면 그 이상 가격에서 형성된 게 정상인데 네.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 관점에서는 니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값어치를 인정을 못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바이오 제약이라는 이름은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이오 제약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 이것이 경쟁력이 지금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JW 중해제약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차트 가지고서 그냥 매매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인 임상 실험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를 하려면 HLB나 어떤 메지온이나 헬릭스미스, 신라젠은 박살났고 이런 걸 하시든지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 쪽을 아예 하시든지 그게 아니면 그냥 코스닥 내버리지 하시든지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JP 모건 컨퍼런스 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수혜주들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거다. 이건 뭐냐면 뉴스. 시장이 만들어낸 뉴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다. 기자들이 쓰는 직업. 그 사람들이 직업. 그 사람들은 글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내포는 거 역시 그냥 프로그램의 일종. 그게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다 이거죠.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이오 제약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이오 제약에 관련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실험에 대한 단계가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걸 선호해서 가고 있는지 이런 투자 포인트를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JW 중해 제약을 하시지 말고 저는 종목 교체를 하시거나 이건 짧게 트레이딩 하셔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쭉 같이 들어보셨어요. 예. 네. 일단은 좀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시면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세요? 지금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안 될까요? 네, 네, 말씀하세요. 그 해성 옵티스란 것도 내가 50%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시청자님 제가 요 종목에 대한 추가 질문인 줄 알고 여쭤봤는데요. 저희가 또 다음 분이 기다리고 계셔서 한 분당 한 종목만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그 종목도 너무 많이 사셨는데 내일이나 한 번 더 문의 주세요, 시청자님. 예, 알았습니다. 예, 네, 예. JW 중개제약 잘 대응해 주세요. 예. 네. 바이오에도 트렌드를 아주 민감하게 좀 파악하는 그런 전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JW 중개제약 좀 보수적으로 의견 나왔고요. 첫 종목이었습니다.